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7대 종교 지도자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으로 강조하며 이념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데 종교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울진에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발사인 울진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 요사체가 전소돼 법해볼 공간마저 사라졌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향도구 특별전 청봉향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보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환과 통도사 소장품을 비롯해 한 종의 향도구 관련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종합예술로 민중을 교화했던 불교 민속문화 땅설법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거점 도량이 수도 서울에 마련됐습니다. 땅설법 보존회가 송파구 방이동에 땅설법 아란야를 개원했습니다. 성북언론문화재단 제16대 이사장에 김인숙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임됐습니다. 김 이사장의 취임으로 성북이 제공한 언론인 해외 연수기회가 불교계 언론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5월 3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7대 종교 지도자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국민 통합으로 강조하며 이념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에 종교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지난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를 용산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취임 후 7대 종교 지도자와 함께하는 첫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기간 종교계가 보인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대적 과제가 국민 통합인데 앞으로도 종교계가 이념,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국민 통합으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설된 종교 다문화 비서관실에 대해 언급하며 종교계와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비서실에도 기존에 없던 종교 다문화 비서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종교계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저희 국정에 꼭 반영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7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해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어느 정권보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하신 대통령님의 굳은 의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철학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각 종교의 특성을 살려 화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7대 종교 지도자와 7이 함께 만드는 행복이라는 의미의 칠첩반상 한식 도시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과 7대 종교 지도자 첫 만남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김희중 신부 등 7대 종교 지도자 대표 10명이 참석했으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대연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여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7대 종교 지도자와 오찬을 함께하며 한 목소리로 국민 통합을 다짐하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종교계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실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울진에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인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 요사체가 전소됐습니다. 안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오후 느닷없는 산불 화재로 대웅전을 잃은 울진 보광사. 오후 2시 40분쯤 법당으로 향하던 주지 스님은 악몽 같은 현장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불국사 말사 보광사는 대웅전과 종각이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법당의 잔해를 말없이 지켜보는 스님과 신도들의 지친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 보입니다. 1931년 지금의 터에 자리 잡은 지 91년 만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로 인하여 우리 보광사 대웅전을 지키지 못해 우리 신도님들과 우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도님들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복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 스님들도 29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보광사 신도들도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보광사 신도로서 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다니다가 이런 것을 처음 느껴보니까 불을 끄지 못한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 도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스럽다는 스님과 불자들. 이제 보광사는 당장 대중과 함께할 법회를 볼 공간마저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빠른 복구 불사로 이전 모습을 되찾는 것은 이제 온전히 스님과 보광사 대중들의 몫이 됐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성부박물관이 향도구 특별전 청공향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보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원과 통도사 소장품을 비롯해 한중일 향도구와 관련된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재봉득 기자입니다. 자장율사의 제자인 곡성 스님이 좌선할 때 오색 구름이 저리를 덮고 5가지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했다. 통도사 사정양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통도사는 불교 수행과 교화의 향문화를 활용하면서 불교 문화 곳곳에 향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난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옛 향문화를 조명하고 복원하기 위한 향도구 특별전 청공향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국보,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원과 통도사 소장품을 비롯해 통도사 유락승가대학 원장 덕문스님, 마산정법사 주지 광우스님, 광제사 주지 원행스님이 30여 년 동안 수집한 한중일 향도구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중국, 일본 향도구의 특징과 유사성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고 특광과 시연으로 사찰의 향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축조한 뒤 저술한 당도선의 계단 도경에는 석종형 부도의 구조와 형식에 5분 향내의 의미가 있고 부도 정면에 향로가 조각돼 있어 금강계단이 향문화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삼장과 각종 의식문에 수록된 개송, 통도사 관련 기록에만 보이는 화향제자라는 소임이 있어 사찰의 향문화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성파 대종사는 우리나라의 향문화는 불교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잊히고 사라지는 문화를 불교계가 복원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우리 전통 문화가 8, 90%가 불교 문화입니다. 잊혀져가는 문화, 사라져가는 이 문화를 우리 불교인들이 다시 재발굴하고 다시 재인식시키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후래까지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인들이라고 봅니다. 28일 개막과 함께 통도사 유락승가대학 원장 덕문스님이 향으로 청하는 가르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통도사와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은 향을 태울 때마다 5분 법신의 향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원력을 가지고 태울 때 가장 긍정적으로 향을 태울 수가 있다. 오는 7월 23일 광제사 주지 원행스님이 향으로 드러낸 진리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8월 20일 통도사 연불대학 원장 영산스님이
헌양과 고향 의식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땅설법이란 단어 낯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땅설법은 동아시아의 전통 불교 민속 문화로 몇 년 전까지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이 유일한 전승자로 밝혀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서울에 땅설법 전승을 위한 거점 도량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스님들이 저잣거리를 찾아가 탈놀이와 인형극, 창과 같은 종합예술로 민중을 교화했던 불교 민속문화 땅설법. 맥이 끊긴 줄 알았던 땅설법이 몇 년 전 삼척 안정사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학계의 노력 끝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중화와 전승이라는 과제가 남은 지금 삼척이 아닌 수도 서울에서 땅설법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거점 도량이 마련됐습니다. 땅설법 보존회가 지난 28일 송파구 방이동 소재 타워빌딩에 땅설법 아란야를 개원한 겁니다. 학계 학자님이나 교수님들이 논문을 등재해 주시고 그 결과가 오늘 이게 한 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설법이 꾸준히 전속이 되려면은 많은 우리 불자님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땅설법 아란야는 삼척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땅설법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전승관입니다. 관세음보살상을 점안한 50평 규모 법당에 땅설법의 검소함을 상징하는 묵선탱화와 손수 제작한 장엄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개원법회에는 김용덕, 윤광봉, 구미래 교수 등 전통 민속학 연구자를 비롯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빨리 전승관을 열어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땅설법 보존회는 앞으로 아란야 전승관에서 전수 교육을 비롯해 학술 연구 등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땅설법의 유일한 전승자인 다여 스님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응원해준 안정사 신도와 여러 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이관우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용기를 많이 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의 또 원호와 또 가피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불교의 종합예술이자 대중설법의 한 방편인 땅설법이 중생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성국언론문화재단 제16대 이사장에 김인숙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 원장을 지내기도 한 김 이사장의 취임으로 성국이 제공해온 언론인 해외 연수 기회가 불교계 언론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언론인들의 소양 연마와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성곡언론문화재단의 첫 여성 이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성곡언론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6대 이사장에 김인숙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재단 설립자인 성곡 김성곤 선생의 장녀인 김인숙 신임 이사장은 선친의 유지와 재단 설립 정신을 계승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친께서 만드신 그런 그 조직에 제가 16대 이사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성곡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뜻을 이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와 사회과학대학 학장, 국민학원 이사를 지냈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 제3대와 4대 원장을 지내며 2007년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불교계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성곡언론문화재단은 실업가이자 언론인 또 정치인이었던 성곡 김성곤 선생이 1965년 설립해 언론인들의 안목을 넓히고 글로벌 언론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매년 중견 언론인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57년 동안 230여 명의 언론인들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언론의 개념이 확장되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신문 방송의 틀을 벗어나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실한 불자인 김 이사장은 불교계 언론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교인으로서 저에게는 그 불교 방송사 또 언론 방송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장학생을 뽑을 때 좀 우리가 그 종교 계통에서 봉사하시는 기자분들도 그 장학생의 대상으로 꼭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뉴스를 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대학을 통한 연수에서 해외 언론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턴십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재단 설립 반세기가 훌쩍 지나 첫 여성 이사장이 탄생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성곡 언론문화재단이 한국 언론, 나아가 불교계 언론의 발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강연과 공연, 명상 등을 통해 봉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동행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주제로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강연과 공연, 명상 등을 통해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다양하게 접근해보고 봉축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실 불교인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불교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의미가 부처님 오신 날에 딱 들어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준영 교수는 강연에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조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언어로 가르침을 전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전 나는 횃불을 든 자에 불과하고 내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가 직접 실천 수행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을 신처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타는 경전, 초기경전 도처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보다 더 훌륭하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청정을 이룰 수 있고 번뇌를 제거할 수 있고 더 큰 단계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어 김진영 교수는 인도 신화의 관점에서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먼저 신화의 핵심은 성스럽고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몽과 관련해 마야는 산스크리트어로 꿈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마야 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와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자궁으로 들어가는 하얀 코끼리 꿈을 꿨는데 이 기적적인 잉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환생과 이 세계로의 육체적 진입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에피소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이 이 도리천입니다. 근데 이 도리천은 소위 말하는 33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도 신화에서 총공지, 그것을 총칭하는 공간입니다. 강연에 이어 피아노로 듣는 부처님 오신 날을 주제로 진행된 연주회에서 김준희 인천대 교수가 피아노 연주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1회 제주불교연합회 4.3 희생자 추모 위령제는 회장 허운 스님과 연합회 스님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 4.3 유족 회원 등 4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연합회 대법회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후손이 없는 스님들에 대한 별도의 추모 사업에도 공감을 이뤘습니다. 광명진언과 발언문 낭독, 추모식에 이은 추모 위령제는 제주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으로 봉행됐으며 4.3 희생자를 위한 제주불교계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